자, 2024학년도 3월 모의고사 사회문화 10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층도표 문제였고요. 기존에 출제되던 유형의 문제들과는 다르게 조금 색다르게 출제가 되어서 아마 좀 당황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표는 각국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결과로 형성된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죠. 지금 나타낸 이 표는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서 나머진 다 이제 항상 나오는 문장이고요. A에서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가 사람의 수를 나타냈는데 우리가 지금 A계층이 뭐고 B계층이 뭐고 C계층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동그라미 개수가 여기 6개, 6개, 8개 있는 걸로 봐서 총 20명의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는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일단 C계층을 한번 먼저 볼게요. 계층 대물림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층 간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도 있고요.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해서 C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즉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그대로 유지가 된 경우나 혹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하강 이동을 했거나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상승 이동을 하거나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모두 다 도달할 수 있는 계층은 상중하 중에서 중층밖에 없지요. 따라서 C가 중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A와 B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둘 다 계층 대물림한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A는 하강 이동은 없고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상승 이동을 통해서, 즉 상승 이동을 통해서 A 계층이 된 사람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A 계층은 하층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A가 하층이라면 부모가 최하층이 되어야지만 상승 이동을 통해서 자녀가 하층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회문화에서 상층, 중층, 하층만 구분을 하지 최하층 혹은 최상층이란 개념은 없기 때문에 따라서 A는 우리가 상층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계층이 만약에 중층이거나 하층일 경우에는 계층의 상승 이동을 통해서 자녀 세대가 상층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B는 즉 계층 간 하강 이동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계층이니까 바로 하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층과 하층을 구분을 잘 하셔야지만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도표 문제이니까, 계층 도표 문제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그리면 이제 선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부모, 자녀를 나타내고 상층, 중층, 하층, 그 다음에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이제 나타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상층이잖아요. 자녀 세대의 상층인 사람이 6명이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층도 6명이고요. 지금 여기가 자녀 세대 축이니까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됩니다. 자녀 세대 중층은 8명이 되겠죠. 그럼 총합은 20명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계층 대물림을 통해서 상층이 된 사람이 3명이고요. 계층 대물림을 통해서 하층이 된 사람 2명, 중층이 된 사람도 2명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층의 상승 이동을 통해서 중층이 된 사람이 4명이니까 이건 부모 세대가 하층이었다가 자녀 세대가 중층이 되는 요 케이스가 4명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하강 이동을 통해서 중층이 된 사람은 부모는 상층인데 자녀가 중층인 요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가 2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얘네들인데요. 얘네들은 좀 구분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자녀 세대가 상층이 되는 경우, 상승 이동을 통해 상층이 되는 경우는 부모 세대가 중층에서 자녀 세대가 상층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 세대가 하층에서 자녀 세대가 상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걸 다 통칭을 해서 요 전체가 총 몇 명이다. 그렇죠. 요 전체가 3명이다 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 게 맞겠고요. 마찬가지로 하강 이동,
부모 세대에서 하강 이동을 통해 하층이 된 경우도, 상층에서 하층이 된 경우도, 중층에서 하층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다 토탈해서 여기가 4명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니죠. 아예 1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중층이 제일 많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부모 세대에서 하층 인구의 비율은 50% 이상이다. 부모 세대에서 우리가 하층 인구가 몇 명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여기가 0명이 되고 여기가 3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명, 2명도 될 수 있지만 여기가 3명, 여기가 1명, 0명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한 가지 확실한 건 부모 세대에서 하층의 최소 인원은 6명이고요. 최대 인원은 9명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 인구가 20명이잖아요. 그러면 맥시멈으로 9명을 잡아도 50%를 넘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50% 미만이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최소 이제 30%에서 최대 45% 사이로 하층의 비율이 나타날 것입니다. 4번 문제를 보면요. 자녀 세대 계층에서 계층 대물림을 받은 사람의 수는 상층이 가장 많다. 상층에서 상층은 3명, 중층에서 중층은 2명, 하층에서 하층도 2명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아몬드형 계층일 경우에는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자녀 세대가 다이아몬드형이라고 나와 있고요. 부모 세대는 우리가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지는지 확신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기가 중층이 3명이 되고 여기 중층이 4명이 되고 여기 빵명 이렇게 되어버리면 5, 여기는 10, 여기도 9, 그 다음에 여기 6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올 텐데, 만약에 여기 중층이 0명, 여기 3명, 그 다음에 여기 4명, 여기 0명이 돼버리면요. 9, 2, 그 다음에 여기도 9 이렇게 돼서 다이아몬드형이 아닌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지어서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자녀 세대보다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선지도 틀렸고요. 정답은 4번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